여러분 안녕하세요. 행운의 신사주 풍수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이제 풍수 구운을 맞이해서 세상의 기운이 변하게 되는데, 제가 전에도 좀 다룬 내용인데, 이번 시간에는 백두산이 풍수 구운에 과연 폭발할 것인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까 합니다. 물론 이제 많은 학자들이 백두산은 살아있는 화산이기 때문에 실제로 폭발할 가능성이 많다. 그렇지만 언제 폭발한다, 이 누구도 예견을 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이제 어떤 세상의 기운이 변하면서 특히 풍수라는 것은 자연 현상이고 자연 과학이고 지리학이기 때문에 이 지구의 질이라든지 자연 환경이 변했을 때 기운이 변하게 되고, 그 기운이 변하게 되면 결국 그로 인해서 백두산도 충분히 폭발할 수 있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사실 뭐 백두산이 폭발을 하든 안 하든 뭐 관심 없는 분들이야 뭐 전혀 백두산이 뭐 폭발하겠어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고, 뭐 폭발하는 게 또 나하고 무슨 상관이야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어요. 하지만 백두산이 만약에 정말 폭발하게 되면 우리나라 그리고 전 지구적으로 전 세계적으로 기후적으로도 상당한 변화를 일으킬 가능성이 큽니다. 특히 북한 같은 경우는 거의 뭐 멸망 수준으로 갈 수도 있어요. 실제로 과거 역사적인 사례로 보면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고구려가 망하고 나서 이 발해라는 나라가 있었잖아요. 이제 대주영이라는 사람이 세워서 거의 한 220년 정도 이 정도 유지를 하다가 어느 날 갑자기 발해가 멸망을 했습니다. 그게 이제 발해가 멸망한 게 926년인데 대략 이때쯤 고려는 고전에 이제 고려 왕조가 생겼죠. 그런데 이때 느닷없이 발해가 사라져 버렸어요. 그런데 어떤 역사적인 기록을 보면 발해가 왜 멸망을 했는지 정확하게 나와 있는 게 없습니다. 물론 이제 거란에 의해서 멸망을 하게 되지만 뭐 거란 때문에 멸망했다 이런 이야기도 있고, 아니면 해동성국이라 그래서 무려 한 220년 동안 잘 살다가 어느 날 갑자기 사라지고, 물론 이제 군사적인 부분이라든지 아니면 왕족이나 귀족 관리들이 부패 뭐 당연히 이런 게 있었겠죠. 하지만 그렇게 갑자기 사라질 나라는 아닌데, 이 사라지고 망했는데 그게 구체적인 기록이 없어요.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과연 이때에 발해가 멸망하고 그 다음에 무슨 일이 있었느냐? 바로 이제 발해가 멸망하고 그 다음에 백두산이 폭발을 하게 됩니다. 백두산이 폭발한 게 우리 역사 유사례로 가장 강력한 폭발을 한 게 백두산입니다. 백두산이 폭발을 했는데 이게 946년이고 고려 3대 왕인 정종 때, 조선은 정종이 2대 왕이죠. 근데 고려 3대, 4대는 이제 광종, 유명한 광종이고, 고려 3대 이때 바로 946년인데 이게 그러면 풍수구운하고 무슨 관계가 있느냐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바로 이 946년이 풍수적으로 봤을 때 풍수구운에 해당했고요. 실제로 그 연도가 병우년이었습니다. 병우년 2026년이 병우년이거든요. 그러면 공교롭게도 백두산이 폭발을 했는데 풍수구운이고 그게 바로 병우년이다. 그럼 병우년이면 올해가 23년이니까 3년 남았네요. 3년. 그죠? 그러면 뭐 3년하고 병오년 뭐 이거 또 무슨 상관이야? 이렇게 뭐 생각하실 분이 계시지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역사라든지 어떤 기후는 반복이 된다. 그럼 반복이 되는데 왜 반복이 되고 풍수구운하고 그러면 어떤 관계가 있느냐? 사실 풍수적으로 제가 이제 여러 번 말씀드렸는데, 풍수는 사실 여러분들이 그 전에 아셔야 될 게, 풍수는 크게 두 가지를 봅니다. 첫 번째는 어떤 혈처의 명당 자리. 이거는 이제 자리를 보는 거예요. 자리. 그러니까 풍수의 그 자리가 좋냐, 길지냐, 흉지냐, 내가 들어가서 개운발복할 수 있느냐, 이런 걸 보는 거고, 두 번째는 뭐냐면 기운의 변화를 보는 겁니다. 기운. 이게 이제 변화겠죠. 기운의 변화.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아시겠지만 사람의 사주도 이렇게 보면
두 가지로 볼 수가 있어요. 첫 번째는 사주팔자가 있는데 이건 연월 일시고요. 두 번째로는 운세, 운기가 변하는 거예요. 결국 이 운세는 어떤 기운이 변하는 거, 사주팔자는 정해진 거예요. 땅도 정해진 겁니다. 그렇지만 기운도 변하고 사람도 이게 이제 10년 단위로 변하는 게 대운이고 1년 단위로 변하는 게 세운, 뭐 또 이제 일, 월 이런 식으로 월로 변할 수도 있겠죠. 그러면 사람도 사주팔자 갖고 태어났다 해도 운기는 계속 변해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사주가 변하느냐 안 변하느냐 할 때 변하는 것도 맞고 안 변하는 거 맞다. 근데 전반적으로 보면 운세가 변하는 거죠. 그럼 풍수도 변하는데 이 기운이 변하는데 이 기운은 20년마다 한 번씩 바뀌게 된다는 거예요. 기운이. 사주는 일단은 큰 틀에서 대운이 10년 단위로 바뀌고요. 또 세운이라서 1년 단위로 바뀌는데 이 백두산이 폭발한 이 병우년 946년은 풍수구운이었고 풍수구운은 뭐냐? 우리 주역으로 보면 여러분들 뭐 주역 아시는 분들 아시겠지만 이제 리라 그래서 리라는 것은 주역에 건곤감리할 때 리께를 나타내고 이거는 불화의 기운을 나타냅니다. 주역에서 화, 뭐 삼리화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일단은 주역은 어떤 기운이 변하는 이런 흐름, 뭔가 세상에 그게 철학적이 됐든 아니면 사실 발생하는 일이든 이런 게 변하는 건데 풍수 구운도 역시 이제 주역의 개상으로 보면 리께가 이렇게 되잖아요. 우리 태극기 보면 건곤감리 있는데 이게 결국 화의 기운이다. 풍수 기운. 그러면 이 병운년도 여러분들 사주 공부하신 분 알겠지만 병화, 오화, 병운년이 60갑자 중에서 화기가 가장 강력합니다. 60개 갑자을축 병인정유 무진기사 이렇게 되잖아요. 그럼 병운년 같은 경우는 갑진을사 병우 이렇게 나가는데 일단 병운년 같은 경우는 어쨌든 화기가 가장 강력한 건데 공교롭게도 백두산이 병운년에 폭발을 했어요. 946년 지금으로부터 한 1100년 그 정도 됐죠. 1200년 가까이 됐네요. 그러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이 풍수 구운의 기운도 화의 기운이고 그리고 병운년도 가장 강력한 화의 기운이고 백두산도 화산지대니까 결국 화의 기운이고 이 화가 몇 가지가 겹치다 보니까 결국 강력하게 폭발을 했다. 그런데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사람들한테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풍수면 명당짜리 아니면 묘짜리 하는 거 아니야 이렇게 이해하실 수도 있지만 그것도 하나의 풍수고 자연적으로 운기가 변한다. 이것도 풍수입니다. 그래서 과거에는 쳐다보지 않았던 자리가 어느 순간에 갑자기 개발돼 갖고 땅값이 올라가고 거기에 뭐 논밭 갖고 있었던 사람들, 농사만 짓던 사람들, 아니면 맹지 사뒀던 사람들 어느 순간에 다 대박 나잖아요. 결국 뭐냐? 음지가 양지가 되고 양지가 음지가 된다 이 얘기입니다. 그러면 백두산의 기운이 변하는 것은 풍수의 기운이 변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명당 자리도 한번 명당이면 계속해서 명당이 아니다. 그리고 과거에 좋지 않았던 자리도 좋아질 수 있다. 이게 풍수의 운기 변화의 흐름인데 이게 9번을 바뀐다는 거죠. 1운부터 해가지고서 결국 9운까지 해서 20년씩 바뀝니다. 20년씩 곱하기 9번이니까 어떻게 돼요? 180년인데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180년은 한 번의 흐름이고요. 한 바퀴 도는데 360년이 걸립니다. 360년. 왜 그러냐면 우리 세상의 모든 이치는 다시 제자리로 돌아와요. 지구도 둥글고 우리 우주도 둥글고 별도 둥글고 또 하루 돌아가는 것도 다시 돌아오는 거죠. 그리고 계절도 봄, 여름, 가을, 겨울, 봄, 여름, 가을 계속 돌잖아요. 역사도 반복되고 모든 게 반복이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풍수에서 이제 우리가 시간적인 개념을 도입을 한다고 하면 이게 시간적인 개념을 여러분이 잘 아셔야 되는데 풍수는 크게 두 가지라고 말씀드렸는데 운기 변화가 바로 시간적인 개념입니다. 그러니까 명당짜리 이건 공간성이고요. 어떤 기운이 변하는 건 시간성이에요. 그래서 공간과 시간이 만났을 때 그 시간이 어떻게 변할 것인지 이것도 잘 알아야 되는데 자, 우리가 원을 그리면 이 자리에서 이 자리까지 오는 것은 180도잖아요. 그러면 기본적으로 풍수가 한번 기운이 바뀔 때
180년 걸린다 그러니까 사실은 180년이 지나면 반만 온 거예요. 그러면 다시 한 바퀴 돌아가면 어떻게 돼요? 제자리 들어오면 360도잖아요. 그러면 이거를 1도로 1년으로 보면 결국 이거는 360년이라는 거죠. 한 바퀴 돌아가지고 다시 제자리에 오는데 큰 기운의 흐름은 360년이 걸려요. 그러면 백두산이 946년 하고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돌아오는 게 바로 이게 2026년이다. 한 번 360, 또 한 번 360, 또 한 번 360. 그러면 어떻게 1080년인가요? 그렇게 되죠? 3, 3은 9에다가 3, 6, 18이니까 결국 1080년이네요. 그러면 결국 이게 2026년인데 이때가 병우년인데 그럼 이때 폭발하느냐? 뭐 가능성은 굉장히 저는 높다고 봅니다. 왜냐면 역사가 반복되는데 하필이면 백두산이 풍수 9운에 그것도 병우년에 화기가 가장 강성하고 왕성한 그 해에 폭발을 했어요. 그럼 백두산이 폭발하면 어떻게 됩니까? 물론 함경도 지방 북쪽하고 또 그 중국 압록강 주변에 뭐 이제 연변 지역이겠죠. 길림성 그쪽 라인하고 거의 뭐 쑥대밭대다 할 겁니다. 거의 한 뭐 사방 팔방 100km 정도. 그리고 이제 화쇄류라고 하죠. 화쇄류 이제 화산이 폭발되면 그게 이제 막 화쇄류가 해갖고 물론 이제 화산재까지는 올라가고 화쇄류 뭐 이런 게 아주 그 일대에 100km 정도 내에 쑥대밭을 만들고 또 백두산의 가장 큰 문제는 뭐냐 20억 톤이 넘는 물이 있잖아요. 천지호. 그 백두산 천지의 그 호수에 물이 평균 온도가 한 뭐 6, 7도 정도 된다고 합니다. 하지만 그 지하에 있는 마그마방에서 그게 올라와서 폭발을 하게 되면 찬과 뜨거운 거 만나게 되면 팝콘 튀듯이 엄청난 폭발력을 하게 됐죠. 그러면 백두산에 있는 물은 어떻게 되겠어요? 다 흘러내리겠죠. 그건 홍수나듯이 그건 이제 나하르라고 그러잖아요. 지진에서 화산 폭발할 때 그 흘러내리는 것을 이제 나하르라고 하는데 실질적으로 백두산 같은 경우는 이 화산 폭발 지수라는 게 있습니다. 볼케닉 익스플로러 그다음에 이게 이제 인덱스 해가지고 이 화산 지수가 최고 단계가 8까지인데 백두산은 7단계 역사 이래도 가장 커다란 폭발을 했어요. 이게 단계가 올라갈 때마다 30배 정도의 위력이 증가합니다. 2가 올라가면 1000배가 증가를 해버려요. 그렇기 때문에 이 VEI 지수로 놓고 봤을 때 지금 유사 이래로 가장 강력한 게 백두산이었다. 백두산이 그러면 폭발이 있을 것이고 분화가 있는데 분화라고 하는 것은 뭐 조선 후기 1903년도에도 분화가 있었다고 하고요. 그리고 1925년 이제 일제시대에도 분화가 있었다 그랬는데 1925년은 그건 근거가 좀 희박합니다. 희박한데 그래서 1925년도 해서 평균 100년의 분화가 됐기 때문에 또 2025년에 분화한다 이런 이야기도 있어요. 하지만 그거는 제가 찾아보고 저도 나름대로 봤지만 약간 좀 뭐 명확하게 드러나 있는 건 아니어서 하지만 1925년으로 해서 100년씩 분화했다고 하면 그것도 역시 1925년이니까 100년이면 2025년이잖아요. 2025년이면 을사년이 됩니다. 을사. 그럼 을사도 역시 목화의 기운이고 그 다음에 병오년이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병오년에 똑같이 그럼 폭발할 것이냐. 우리말에 3세번이라는 게 있잖아요. 3세번. 한 번, 두 번, 세 번, 360년이 이제 세 바퀴 도는 거예요. 그게 3세번이라고 하는데 일단 세 바퀴 돌았을 때 폭발할 것이냐. 저는 일단 요거보단 조금 늦을 것 같아요. 왜냐면 어떤 징후라는 게 있긴 있지만 저는 2025년이나 26년 병오년이라고 보기는 조금 힘들고 저는 뒤에서 조금 이따 다시 말씀드리겠지만 제가 생각하는 연도가 좀 있긴 있습니다. 근데 이런 식으로 해서 지금 흘러가기 때문에 결국 이게 한 바퀴 돌고 두 바퀴 돌고 세 바퀴 돌고 이제 1000년에 한 번씩 대분화가 일어난다고 했으니까 지금 1080년이 됐으니까 대분화가 일어날 시기가 다가온 건데 바로 풍수 구운 이 구운의 폭발할 가능성은 저는 90% 이상이다 이렇게 봅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20년 내로 이게 폭발할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고 봅니다. 그런데 병오년을 다른 의미로 우리가
불이를 해버리면 하늘의 기운, 천간의 기운도 불이요. 땅의 기운도 불입니다. 화화. 그러면 땅의 기운이 올라와서 하늘로 솟구친다 이런 의미도 있잖아요. 그죠? 병우니까. 그런데 그렇게 될 수도 있겠죠. 그런데 제가 조금 더 저는 조금 병우년보다는 제가 나름대로 공부하고 이 오행, 음양 오행의 기운으로 봤을 때 저는 언제쯤으로 보냐? 2038년이 무슨 년이냐면 무오년입니다. 무오. 이것도 이 무토도 사실은 병화하고 같이 이제 우리가 뭐 사주 명리학 이런 데서는 화토공존이라서 화기하고 같이 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무오년 그러면 이걸 어떻게 해석할 수 있냐? 지하 마그마방 지지는 화의 기운이고 하늘 천기 하늘의 기운 이건 흙이잖아요. 토잖아요. 토인데 건조한 토이다. 일단 지하에서 끓고 막 이 마그마가 올라오면서 결국 위에 흙으로 덮여 있잖아요. 흙으로 덮여 있는 게 이제 날아갈 수 있는데 이 모양새가 가장 제가 봤을 때 이게 맞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2038년 37년은 정사년이네요. 정사년이고 38년 무오 이때 37, 8년 저는 38년 정도를 조금 더 높게 보긴 합니다만 일단 이때 저는 좀 폭발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 이유는 지금 여기 병우년에 한번 폭발을 했기 때문에 똑같이 이루어지지는 않을 것인데 풍수 구운에 이제 360 이게 이제 세 바퀴가 돌았잖아요. 3세번. 그래서 이 시기에 해당이 되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뭐냐? 병우년에 폭발을 했기 때문에 이때 화산이 엄청난 전 세계 우리 지구를 다 덮을 정도로 일본 홋카이도까지 그리고 그 주변 일대는 거의 뭐 진짜 수미터 이상의 화산재가 쌓였었습니다. 실제로 일본 홋카이도 같은 경우도 5cm 넘게 그게 날아가서 그럼 우리 남한 쪽은 어떻게 되느냐? 이제 편서풍이 불기 때문에 계절 언제 폭발하느냐 좀 달라지긴 하는데 편서풍 영향으로 인해서 우리 남쪽은 그래도 적게 영향을 받습니다. 뭐 백두산 폭발하는 영화에서는 뭐 서울이 쑥대밭 되고 막 무너지고 그렇게 나오는데 그 정도까지는 아니고요. 일단은 편서풍 영향으로 봐서 물론 이제 그게 봄에 폭발하냐 여름에 빠르냐 조금 달라질 수는 있는데 그런 차이는 있지만 그게 아주 걱정은 안 하셔도 된다. 다만 제가 예상하는 거는 빠르면 37년 정사년 이때도 위아래가 다 불입니다. 정사도 다 불인데 병오보다는 약간 좀 약하긴 하죠. 하지만 이것도 다 불이고 그 다음에 정사 무운영 그래서 2038년 정도에 저는 그 시기 그래도 뭐 얼마 남지 않았잖아요. 한 15년 정도 남았는데 저는 이때쯤 백두산이 폭발할 것 같다. 제가 이제 나름대로 풍수하고 이 역사적인 이런 걸 공부하고 또 어떤 이제 이 지구의 현재 돌아가는 상황이라든지 이런 걸 놓고 봤을 때 기운적으로 저는 2037, 8년에 백두산이 폭발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혹시 뭐 백두산이 폭발하든 말든 뭐 나 무슨 상관이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은 그냥 뭐 가볍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실제로 이런 기운적으로 봤을 때 그러면 그 다음에 북한은 어떻게 될 것인가 이제 김정은이 어떻게 될 것인가 북한은 언제 망하게 될 것인가 그거는 다음 영상에서 제가 이거하고 같이 이어서 연계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